취임 100일 문 대통령 토크쇼 소통 행보.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화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행보로 파격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지 판넬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판넬 보시죠.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첫 번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동안 합참의장 이취임식에는 참석한 적이 없는 모양이군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대체로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취임식을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특히 이제 이순진 합참의장이 퇴역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녁식을 하는데 그 저녁식 직접 참여해서 훈장도 수여하고 방금 리포트 들으신 것처럼 항공권도 선물했는데 뭐 이순진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42년 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만 45번을 다녔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이상꼴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죠. 군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방도 갔다 후방도 갔다 이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고 본인 말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깜짝 놀란 그건 아마 그 전에 청와대 회의에서 들으시고 소영 국방장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언제가 이취임식이냐 물어보시고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 참석하셔서 직접 그 선물을 개인이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딸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저녁하고 캐나다 가서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라라는 감사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군인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럴수록 군인들이 충성심이 높아지지 나라를 않습니까?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군의 사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 취임식에 일부러 저녁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네. 참석을 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특히 자리를 떠나는 이순진 전 의장을 참군인의 표상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순진 대장이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대인춘풍, 직위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대인춘풍 직위추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서 변호사님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책은담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남들을 대할 때는 이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는 정말 가을서리처럼 추상같이 이게 음악이 대한다. 따라서 이게 그 한 단어로 하면 관인, 음기, 남한테는 이게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음하다. 이런 데 뜻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이순진 이분에게 그 최근에 왜 박찬주 대장 기억나시죠? 공관병. 그렇죠. 공관병 그분에게 확진. 전임자인데 정말 이게 공관병한테도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줬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참 군인,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게 그 안중근 의사 좌우명인데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저에게 참 군인이고 또 이게 합참 의장은 이게 군서열 1위고 대통령은 이게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저렇게 행사에 참여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이 실장님.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 간부들을 초청한 오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한 번도 해외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찬이 끝나고 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다가가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전역일을 살짝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이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아마 결심을 한 모양이고요. 네,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45번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생들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워낙에 그런 어떤 군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합참 의장을 하면서도 최근에 어떤 그 비상 시국 때문에 22개월 동안을 전투복을 입은 합참 의장 생활을 했다. 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순진 합참 의장과 관련해서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죠. 뭐냐면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하진 않았지만 삼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삼사관학교 출신의 합참 의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나 뭐 공군,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네. 삼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였고 또 그만큼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국가에 헌신한 그런 어떤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직접
또 문 대통령이 취임하는 어떤 그런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0시. 그 0시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이순신 합참의장이거든요. 그렇군요. 대통령으로서의 첫 그 전화를 또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이 직접 챙겨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이 앞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의장도 군인 가족으로서 헌신한 가족의 고마움을 표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군생활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해 주었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토록 항상 뒤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군인의 자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듯하게 커준 서기와 진경에게도 이 세상 최고의 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4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9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신 전 합참의장 전역하는 마당에 가족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42년 동안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순신 전 합참의장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어떤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실까요? 100일 토크쇼. 오늘 8시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는 토크쇼가 또 상당히 파격 행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었죠. 네. 산무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도 없고 질문수 미리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 편집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걸 하는데 이건 왜 또 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광화문 1번가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이제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관련한 토크쇼를 오늘 이제 뭐 한 28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관련해서 탁현민 행정관의 또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그 과거 정부로 따져보면 김영삼 대통령 정도만 취임 100일 이후에 한 80%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8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소통 행보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는 합참의장의 이 취임식에 참석한 게 대통령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저 왕복 항공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런 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따뜻한 대통령을 계속 원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합하는 그런 행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탁현민 행정관도 아주 톡톡 튀는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진행은 고민정 부대변인과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축하 공연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꽃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꽃길을 밟아가실 수 있도록 또 지지자들이 꽃길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도 있는 거 보면 오늘 어쨌든 이제 국정자문위원회 거기서 참여했던 분들이 200여 분이 다 오셔서 아마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구성은 탁현민 행정관이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때는 기획은 탁현민 행정관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분은 아까 네. 고민정 KBS 전 아나운서, 배성재 SBS 아나운서인데 두 분이 아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나와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정치 이끌어갈까 하는 부분들을 좀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거기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고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네. 또 외교부 장관이랄지 장관들도 국무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라오스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언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급을 하는 배경이 있나요? 사실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어떤 부분이에요. 네. 오늘 어떤 날이냐면 대통령은 한 10분 내외로 사실 질문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와대의 그 비서진들과 네. 그다음에 내각의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280명과 각각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만 건을 받았어요. 네. 광화문 1번가 말씀하셨잖아요. 15만 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추려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예.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라오스를 여행 갔던 한 우리나라 여행객이 그때 왜 그 꽃보다 청춘에서도 나왔던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그 관시 폭포라고 거기를 갔다가 실종됐는데 사실은 그 아무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외교부도 아직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간절한 어떤 사연을 이제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런 사연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만큼의 어떤 15만 건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부터 해서 또 안 된 부분 이렇게 좀 사연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추렸는데 그중에 한 어떤 사연입니다. 네, 실종 여성의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직접 라오스를 찾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밤이 넘어가면은 오늘이 또 지나가는 거. 밤이 오면은 또 오늘이 또 지나가는 거. 깡시폭포에 가서도 그냥 우리 딸 이름 부르러 가요. 경산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여행 고만 끝나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서 변호사님, 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심정이겠습니까? 국민을 좀 보호해야 되는 이런 나라의 의무 이런 걸 좀 강조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군요. 그쪽에 딸은 꼭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이게 제 마음이고 저는 이게 오늘 행사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행사가 이게 자유로운 이게 토크쇼 형식이다 이랬는데 280명이 참석하는데 대통령의 시간이 10몇 분이에요. 그럼 이게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네. 저번에 이게 100일 기자회견 할 때도 300명의 기자를 불러놓고 한 50여 분 동안 15개 질문 물었어요. 저는 이게 산무 시나리오도 없고 이게 미리 순서도 없고 다 산무 좋은데 내용이나 이게 알맹이 사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이청득심 뭔가 이게 들음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넣는데 시간도 이게 너무 짧고 또 이게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0분만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여러 비서관들이 관련 분야에 따라서 또 질의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10분을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송경산 씨 아까 라오스 여행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끝까지 우리들이 보호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번 토크쇼 안에 포함시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말씀하셨던 거에 좀 공감을 하는 건 저번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좀 아쉬웠던 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이제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긴 하나 현실적으로 시간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저도 기자회견에 직접 그때 갔었는데 손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시켜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질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소통이라는 여당 쪽의 주장과 그다음에 쇼통 아니냐는 야당 쪽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사님의 간식 정치.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이 음식. 이동훈 앵커가 잘 아는 음식이죠. 이제 이때 영빈관 1층에서 그날 기자회견이 있던 날 저녁에 이제 기자들과 또 비서실장 또 수석들이 함께 이제 간단한 맥주와 안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테이블 한가운데 이 지금 나오는 양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누가 만드신 거냐 그랬더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만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먹어봤더니 시중에 파는 양갱보다 훨씬 덜 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설탕이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양갱 이게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의 음식 솜씨는 언제부터 드러났냐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최고위원들이 불화가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요리를 하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이에요. 분소볶음. 분소라는 게 왜 조그마한 바다 달팽이인데 그거
볶아 놓으면은 요만큼도 안 되거든요. 근데 군소를 볶아서 요리를 한다든지 이제 섭산삼이라고 해서 네. 더덕을 이렇게 말아서 하는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요리들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요리들을 했고 이번에도 왜 그 당 대표들한테 인산정과 이것도 한 8시간 걸린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수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내조가 그렇군요. 각별한 어떤 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 교수님, 예. 이제 청와대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이 관제에서 키우는 풍산개 마루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소통하는 행보가 SNS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통 방식이 SNS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저 저런 마루죠? 사진들. 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일상, 소소한 일상인데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런 모습이 좀 더 가깝게 대통령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은 멀리 있는 분, 권위주의적인 분 이런 이미지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저런 행보를 통해서 대통령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주 서슴없이 요즘은 다가가서 셀카 찍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같으면 경호원들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